기토가 합을 하게 되잖아요. 뭐 무엇이 주어인지 객체인지는 여러분이 이제 마음껏 이제 정하시기로 하고, 간목과 기토가 합을 하게 되면은 뭐 저희 옛날 그 어떤 고수에 보시게 되면은 뭐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중정지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저렇게 합해도 토로 들어가기 때문에 막 그렇게 중정지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단어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더라. 옛날 고수에 나온 얘기들은. 첫 번째, 우리가 이렇게 합이 되어 있었을 때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거는 일단은 건강이에요. 그 다음에 성합과 불합에 따른 합화와 불화에 따른 운의 기륭을 가지고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요거 두 가지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일간, 그러니까 주체죠, 그렇죠? 이 주체가 갖는 심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제 착각하시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천간합은 무조건 양태가 두 가지더라. 정지 아니면 정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간목과 기토가 놓여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로하겠네. 좋은 배우자고 만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합이 들어왔다고 해서. 근데 그런 거예요? 아니라 그랬죠? 이 사람 심리가 뭐예요? 주어를 누구 놓느냐에 따라서 나는 정제 내지는 정관의 심리예요. 이 심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나의 배우자 또는 내가 취하고자 지향하는 바도 정제 정관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제 정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로 아시죠? 반듯해요, 일단. 그런데 단점들이 있어. 다소 소극적이면서 다소 게을러. 그런 단점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찍 정관을 놓게 되면은 어린아이도 애늙은이 같은 심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가 정해야 이 아이를 보고선 엄마가 넌 왜 그렇게 느려 빠지니? 왜 너는 똘똘치 못하니? 되게 칠칠 맞니? 넌 왜 그래 약삭 빠르지 못하니? 라고 얘기를 한들 천성이 바뀌든가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현명한 엄마 같으면은 이 아이를 보고서 너 팔자대로 살면 돼 라고 편안하게 해주면 돼. 근데 이 아이 성격 바꾼다고 매일 태권도 가르치고 매일 권투 가르치고 매일 운동 가르치고 그런다고요. 근데 안 바뀌어요. 이게 뭐냐? 정관이에요. 물론 정제도 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제 정관을 놓은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 보면은 애늙은이 같은 그런 기운들이 강한데, 특히 정관을 놨을 때가 또 그렇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지금 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쟁합이다 투합이다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합이 중첩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이 원국의 일간합이 쟁합 투합의 행운에 의해서 합이 되든 아니면은 천간지지 또는 지장간의 암명합으로 되든 암합이 되든 합이 기본적으로 많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이랬을 때 우리는 과어, 유정 이런 얘기를 갖다 써요. 이 과자가 너무 지나칠 과자를 갖다 쓰거든요. 과어, 유. 다시 얘기해서 너무 정이 많다는 얘기야. 다시 얘기해서 합이 많은 사주들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정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다정다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정다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 다음에 부하내동하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과어 유정한 합이 많은 사주들이 대체적으로 대인관계가 원만해요. 그래서 합이 많은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의 단점이 있어. 그 단점이 뭘까요? 합이 많다는 것은 의심을 해. 의심증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부정망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정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그랬으니까 너도 그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죠? 이 부정망상이에요. 그래서
이 부정망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의 단점으로 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합이 많이 들어있는 사람들이 연애를 잘해요. 예를 들자면은 어떤 남명이 갑오일주예요. 이 사람의 지장간을 보니까 기토가 들어와 있지, 그렇죠? 정제합으로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오리지널 합이죠. 그렇죠? 오리지널 합이에요. 여자들이 무척 좋아해요. 그리고 연애도 잘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신해야, 이 남명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목이 이렇게 들어있네요. 해중 간목이 있죠? 이게 지금 똑같은 정제잖아요. 이게 합이에요? 합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같은 정제를 보고 있어도 합이 되는 사람과 합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이건 합이라고 같은 정제지만 전혀 틀려. 그래서 여기는 일명 여자들이 참 좋아해요. 연애 박사라고 합시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연애 박사가 아닌데요. 여자들이 좋아할 수가 없어요. 단지 정제만 났어. 여기 정제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에 말이죠. 그런 기운들을 가지고 있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간목과 기토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시는데, 무게합으로 이렇게 보시자고. 근데 어떤 남명의 입장에서는 개수가 이렇게 들어와 있네, 그렇죠? 이분의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뿌리를 놨느냐 안 맞느냐. 그러니까 하나는 성합이고 하나는 불합으로 우리가 이렇게 따질 수가 있겠죠. 그렇죠? 성합은 뿌리가 없다는 얘기고 불합은 뿌리가 즉 있다, 이런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근데 어떤 양태가 되었던 간에 여기에 보니까 이 월지가 합한 화가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개사밖에 없어. 여기는 해봐야 이렇게 됐어. 그럼 이 사람은 평상시에는, 지금 여기가 지금 우리가 뿌리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뿌리가 없다라고 보고 이렇게 됐을 때 이분은 평상시에는 합의 양태를 띠죠. 그렇죠? 근데 무게화라고 우리가 보시자고. 이렇게 무게화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은 상당히 지금 암시하고 있어. 그렇죠? 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용신으로 갖다 쓰고, 또 실제는 무게화가 저렇게 합이 돼 있다고 한다면 용신 자체가 뭐예요? 화잖아요. 화를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내가 신강 신약을 따져서도 화는 어떻게 돼? 인성이니까, 그렇죠? 좋은 기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용신도 쓸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억부에서 쓰는 지금 말씀대로 그 용신도 용신이지만 합화 용신의 용신도 바로 아예 화를 갖다 동시에 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화운이 뿌리를 내리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대단히 길성으로다가 사용될 수 있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무토운이 들어왔어. 개수운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쟁합이 들어오죠. 투합이 들어오죠. 그럼 합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쟁투합에 의해서 묶어버리죠. 이랬을 때는 지금 이 자체가 길이라고 한다면 이 자체들이 뭐예요? 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 근데 이때 주체는 누구예요? 나지요. 이때는 너야.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보는 것이 뭐냐면, 자, 보실까요? 용신이 기본적으로 깨지죠. 용신이 깨진다고 한다면 나한테 인성이에요. 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용자가 들어갔으니까 선천이 후천이에요. 자, 가족의 흉화와 사회적인 명예의 흉화 중에서 어느 것이 후천이에요? 사회잖아. 용이야. 용이 깨지면 사회적인 문제가 생겨.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용신이 깨진다는 것은 가족이 깨진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나의 명예, 재물, 그 다음에 나의 공부, 등등, 계약, 등등이 있잖아요. 건강, 이런 것들이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런 운에서 쟁투합의 운이 들어오고, 자, 이번에는 어떤 운이 놓여 있냐면 이렇게 보시자고. 이분이 무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 자체는 벌써 뭐예요? 불합이잖아. 예, 불합이에요. 불합의 운에서 만약에 이렇게까지 놓여 있다고 보자고요. 불합의 운이지만은 용신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나와 있죠. 불합이지만 합하잖아. 양태는. 그런데 불합의 운에 무토나 개수가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쟁합과 투합 둘 중에 하나 들어와 있죠. 불합을 어떻게 되는 거야? 흉을 묶으니까 어떻게 돼? 길로가. 그래서 만약에 이런 운에서는 쟁합과 투합의 불합운이 어떻게 돼요? 오히려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용신까지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자 무토가 들어왔어. 개수가 들어왔어. 아, 근데 좋다 그랬으니까. 근데 무토가 양상이 몇 개예요? 6개잖아요. 그렇죠? 무임부터 무자까지야. 개수는 개묘부터 개해까지 6개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뭐가 적혀 있네요? 이렇게 라망이 놓여 있죠? 같은 무토래도 라망이 놓이는 것, 같은 계살에도 라망이 놓이는 것들이 있죠. 수레진사가.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라망이 동착되는 것 치고 바람직한 경우는 아무것도 없어요. 라망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신살이 살 중에서 넘버원이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일간 합을 가지고선 논했을 때 만약에 이러한 동태면 이게 아니래도 좋아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자고요. 이랬을 때는 합하는 아니지만은 그냥 불합이잖아. 불합의 불화지요. 불합의 불합인 불합의 불화니까 무게나 개수 운이 쟁투합으로 들어왔을 때 화는 논할 수 없지만 어떻게 된다? 일단은 무게라고 하는 요 합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길로 들어가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무토와 개수 운에 만약에 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합으로, 즉 길로 들어가더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무토가 개수가 몇 개씩 들어오더라? 6개씩 들어오죠? 이럴 때 라망을 놓은 사람은 라망운이 동착될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더라.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아.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 이제 을경합으로 들어가는데요. 이 간목과 기토를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중정지합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간목 기토 일간함이 없으신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에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재물을 쫓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에 타산에 아주 민감하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간목 기토를 놓으신 분들이 아마 사람은 착한데 반드시 줄 때 뭔가를 계산하고 주는 그런 스타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여러분이 또 배우셔야 될 게 지금 어떤 분이 무토하고 개수였어요. 이게 화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분은 화가 뭘 극하냐면 수를 극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화오행으로 오는 병증을 여러분이 미리 예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분은 화가 수를 극한다. 화가 참 금을 극한다. 화가 금을 극한다. 그러면 금에 대한 어떤 병증에 대해서 항상 염려를 두셔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간목과 기토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건 토잖아요. 그렇죠? 토가 수를 극해요. 토가 수를 극한다. 그래서 토가 물의 길을 방해하는 경우라 편법성도 대단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을경합으로 한번 볼까요? 자,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번에는 경금과 을목의 합으로 들어와 있더라. 제일 처음에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논하는 거예요. 을목의 입장에서 건강은 뭐라 그랬죠? 이전체화예요.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이전체화예요. 이전체화는 편두통, 근육통, 류마티스, 뼈, 허리, 치아 이걸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전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건강의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가보시죠. 어떤 사람이 경금인데 을목을 낳았어요. 원래 남명이겠죠. 이분의 심리가 있어요. 이분의 심리는 합한 금을 어떻게 해요? 나의 부인의 입장에서도 뭐예요? 관이지요. 그렇죠. 쉽게 말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은 부인에게 부인을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 역시도 부인을 통해서 자기의 관 명예가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부인에 기대고자 하는 심리가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게 이게 합이 되잖아요. 합이 되면은 의타심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사람이 착해 되게. 그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부인의 입장으로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가보면은 부인도 당연히 금이 돼요. 그렇죠? 되는데 이 남편의, 그러니까 남편의 힘을 빌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위가 높아지길 바라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남편의 지위를 남용하기 쉬운 사람들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답니다. 자, 그런데 고소해 보게 되면은 을목과 경금을 가지고선 을은 목이니까 인이에요. 그렇죠? 인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니까 의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렇게 의라고 그래서 은이 인의 지합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공명정대하고 원칙을 추구하고 막 이렇다고 하는데 실제 그거는 그냥 그렇게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용어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아요. 사주팔자가 어떻게 놓이는 줄 알고서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였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간목이 이렇게 놓였으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배우실 거예요. 왜? 우리가 합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합과 연간합이 있지만 일간합은 다시 원국 일간합이 있고 행운 일간합이 있듯이 또 원국 일간합도 어떻게 나누죠? 원국 일간합에 또 동차군이 들어오죠. 그걸 우리가 쟁합투합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 원국 일간합이 충국의 운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세 번째, 원국의 일간합이 있는데 합충국이 또 놓여 있을 수 있잖아요. 원국에. 근데 다시 원국 일간합 합충국에 행운에서 합충국이 들어올 수 있죠.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면 이거 풀리지가 않겠죠. 절대. 이렇습니다. 이렇듯이 그냥 이거를 우리가 배제하고 놓고 난다면 몰라도 만약에 들어왔다고 한다면 인의 지합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천만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을경금에 된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에 관해서 여러분이 한번 좀 신경을 쓰시고, 자, 이번에는 어떤 사람이 경금인데 을목에 놓여 있는 남명의 입장에서 경금이 들어오거나 을목이 들어왔을 때는 쟁합 또는 투합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일단 일간합은 성합을 기준 우리가 조건으로 하고 있으니까 성합에 쟁합이 들어왔다 투합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벌써요? 흉이 간다는 얘기예요. 흉으로. 합이 뭐예요? 묶인다는 얘기예요. 합이 묶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됐을 때, 근데 여러분 이제 바로 이제 머리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어. 이 사람이 여기 보니까 이게 들어와 있어요. 그렇죠? 흉에 합이 들어와 있어. 그럼 이 사람은 거꾸로 이 경금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 쟁합운이 들어왔을 때 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랬을 때는 충발이라 그래요. 이제 조금 더 배우실 거예요. 이제 차례차례. 이랬듯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렇게 들어오면은 너는 충과 합이 들어와서 사주가 다 깨졌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우리 원국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사주팔자 원국은 최고 명이기 때문에 암시한다 그랬어요. 이 자체로서 여러분이 보시면 안 돼. 어떤 행운에 어떻게 될 것인가. 예를 들어서 간목 행운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랬을 때는 충발이 일어나.
남편이 벌어다 주는 걸로만 가지고선 먹고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쪽도 이런 사람들은 되게 부인이 집에 있기를 원하는 형태가 많은 어떤 일주들이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일간합이 성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합은 뿌리를 갖고 있지 않더라. 그래서 성합인데 성합도 합화와 불화가 있더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쟁합이 되고 투합이 됐을 때 성합이 된 관계 속에서는 합이 묶여버리더라. 흉으로 돌아가더라. 단지 합화가 돼 있을 때는 용신오행이 흉으로 들어가고 합화가 아닌 경우에는 일반 십성오행이 흉으로 들어가더라. 이제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토하고 개수를 한번 볼까요? 무토하고 개수를 우리가 한번 좀 보시면은 무토 개수는 무게화 그러는데 고소에는 이거를 무정지상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근데 과연 무정지상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 고소를 여러분이 어디 가서 보시고선 무정지상이라고 합니다 라고 해서 무토개수를 너무 막 이래가지고 근데 무슨 근거도 없어. 단지 하나 이럴 수는 있어요. 개수는 이 개수는 춘님이에요. 춘님은 봄비예요. 그렇죠? 봄비랍니다. 춘님은 이제 우리가 저 삼명통해를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를 하셨어요. 그렇죠? 일주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리소원을 이렇게 놓는답니다. 수리소원을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정화 같은 경우는 여기는 주작이 하여튼 제비를 놔가지고 하여튼 스타일리스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여기는 춘님이 이렇게 소원을 이렇게 무토 자체를 놓고 그 다음에 이 무토가 사실은 이게 곰이거든요. 곰이 봄비를 맡고 있는 형국들이에요. 그래서 대단히 곰이 봄비를 맡고 있는 오도로도 떨고 있는 입장이다. 내가 봤을 때는 아마 무정지상에 가까운 게 아닌가. 아무리 그걸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들은 전혀 중요하지가 않더라. 단지 하나, 이 무토와 개수가 합을 했을 때 개수한테 오는 이 신체 건강상의 문제가 뭐라 그랬죠? 신장의 문제가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개수를 놓은 사람들이 보시면은 개묘부터 개해까지 6개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개사, 개미, 개축, 개유, 개해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대체적으로 뭐냐면은 신장의 병이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자궁의 병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러분 개유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궁에 또는 복부에 칼을 댄답니다. 거의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무게합이 됐다는 것을 무슨 해론 이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일단 건강의 관점에서 보셔라. 보시면은 이런 사람들은 개수는 기본적으로 무토가 동착이 되는 행운이 있어요. 2019년 같은 경우가 있죠. 천간지지로 복음이 들어와. 그러면 그 해에 개수를 낳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다쳐 여기가요. 틀림없이 개수가 다쳐요.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복부에 칼을 대는 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무토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슨 살을 낳죠? 과살을 낳았어요. 그렇죠. 창과를 낳잖아요. 이거든지 술이든지 전부 다 부수가 뭐예요? 여기 가서 쳤잖아요. 그렇죠? 창과에서. 그래서 전부 다 우리가 과살을 낳더라. 이래서 이 개수를 놓은 사람이 무술 행운이 동착하게 되면 틀림없이 몸에다 칼 대는 운. 그런데 개수가 신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이 어디예요? 복부에 물이 차 있죠. 자궁에 물이 차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칼을 복부 내진 자궁에 대더라.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거 40 한 중반대 되신 분들 이 개수를 놓으신 분들한테 여러분 그냥 툭 던져보세요. 자궁 수술했죠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바로 이러한 문제들이더라.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개수의 입장에서 무토의 입장에서 개수를 보게 되면 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똑같아. 남자들도
부인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인성 생활의 안정을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런 사람들도 부인이 바깥에서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일단은 개수가 돼가지고 무토를 낳았다고 한다면 개수의 입장에선 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럴 때는 관이잖아요. 관이고 나한테는 재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우리가 재생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남편을 통해서 남편의 힘을 통해서 자기 돈벌이에 조금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심리를 우리가 한번 바꿔요. 또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고시 일단 일간합이 성합되어 있기 때문에 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성합이 돼 있는데 성합은 불화와 합화로 돼 있더라. 불화가 돼 있을 때 쟁투합이 오면은 길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성합이 돼 있고 합화가 돼 있을 때 쟁투합이 들어오면 주어 너와 나에 의해 가지고 이게 흉으로 들어가더라. 요것만 여러분이 보다 분명하게 이해를 해주시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합이 원국의 합이 있더라. 원국이 하여튼 일간 합이 있더라. 그럼 어떤 형태가 됐든 여러분이 착각하지 않고 그 공식대로만 갖다가 맞추시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해석하시지 말고요. 무조건 공식대로. 틀리면 어때요?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이 그 공식을 유지하셔야지만 어떤 누구의 운을 보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